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한덕수 국무총리를 대통령 탄핵 심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한 총리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연스레 다음 주 두 차례 변론 기일이 더 잡힌 상황. 그러다 보니 3월 중순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뜨거운 공방이 예상됐는데요. 한 총리에게 무엇을 묻게 될지 송정현 기자가 오늘 뉴스 문을 엽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3명의 증인을 채택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추가로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헌재는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의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신문할 예정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계기를 가장 잘 아는 인물이라며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관련성이 떨어진다며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국정 2인자인 한 총리 증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주장했고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며 대리인단 사임을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 설명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것인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헌재는 다음 주 18일 9차 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측 입장을 각각 2시간씩 들을 예정입니다. 추가로 채택된 증인 3명에 대한 신문은 10차 변론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대통령 측은 지난 4일 한 차례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장원 전 차장을 상대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다시 한번 검증할 계획입니다. 만약 20일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다면 2월 말 최후 변론을 거쳐 3월 중순 선고일을 잡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열흘 전에도 헌재 출석한 적이 있었죠. 이번 심판 기간 유일하게 2번 증인대에 서게 됐습니다. 어제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이 이 정치인 체포 메모 작성 장소가 공터라더니 알아보니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홍 전 차장은 공터가 맞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는 20일 헌법재판소에 다시 출석합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같은 증인을 2번 부르는 건 홍 전 차장이 처음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 신빙성을 재검증하겠다는 겁니다. 어제 헌재에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메모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내용이 4차례에 걸쳐 수정됐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메모가 4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다고 주장한 시각과 장소도 사실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장 공관 앞에 어두운 공터에서 갑자기 이제 메모를 쓰게 돼서 주머니에 있는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급히 썼다라고 했는데 홍장원 차장은 거기가 아니고 그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내용이 다른 각각의 메모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여인영 전 사령관에게 명단을 들으며 직접 첫 메모를 적었고 그날 밤 보좌관이 다시 적어준 메모 1개, 다음 날 보좌관에게 기억나는 대로 적게 한 메모 1개, 이렇게 총 3개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6분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 CCTV에 메모 작성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의혹도 반박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시간차는 있을 수 있다며 공터에 있었을 시각 행적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홍 전 차장 신문은 오는 20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했던 대통령 측, 헌재가 오늘 정해준 추가 변론인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이 예정돼 있어서 하루에 양쪽에서 재판받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강보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10차 변론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낸 구속 취소 신문도 함께 열립니다.
헌재가 추가 지정한 10차 변론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습니다. 준비기일엔 윤 대통령이 참석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이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하루에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병행하기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형사재판 변호도 함께 맡고 있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피 청구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되어서 오늘 2월 21일 목요일 날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제기된 재판 그리고 다른 일반 사건도 처리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심판 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법원에서 열렸던 구속심사엔 직접 법정에 출석해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준다면 10차 변론기일은 2월 마지막 주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여야 압박은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헌재 앞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고 야당은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서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 졸속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항의 차원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을 심리하지 않고 여기에만 올인하는 것은 이미 저는 답을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좀 걱정도 되고. 지난달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를 찾았던 여당 의원 40여 명도 다음 주 월요일 헌재를 항의 방문합니다. 반면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여당은 항의하며 퇴장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자라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충실히 움직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야당과 한 목소리를 냈고 국민의힘은 사실상 날치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헌법재판소, 이 신뢰 여부를 묻는 조사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지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크게 늘었습니다. 손인혜 기자입니다. 한국갤럽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묻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 실시된 조사에서 헌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 한 달 전보다 9%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 신뢰한다는 응답은 52%로 더 높았지만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줄었습니다. 자신을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응답자에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포인트나 올랐습니다. 여당이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을 집중 공격하면서 보수층이 움직였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진보 성향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비판적인 그런 언급들, 보수 지지층 내에서의 공론화가 지금 진행이 된 결과다. 여당은 헌재 항의 방문이나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탄핵 발의로 몰아치고 있지만 헌재를 직접 공격하는 데 대한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의 가치에는 반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저는 문영배 헌법재판관에 대한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지도부는 애매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론까지 가는 것은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의원님들이 또 움직이시는 거라서 지금 지도부와는 좀 별개의 움직임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실 헌법재판관이 오늘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예전에는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헌법재판관들은 그동안 이 국무회의와 관련된 증언을 충분히 들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증언했고 이상민 전 장관도 출석해서 국무회의에 관해서 진술했죠. 여기다 윤 대통령도 직접 비상계엄 과정이 정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측 얘기는 충분히 들었다는 거고요. 비록 한덕수 총리는 직접 얘기는 못 들었지만 검찰에서 충분히 진술했으니 서류로 가름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기 생각에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부서고 뭐고 서명도 안 했고 일체 안 했다고. 그런데 오늘은 이제 증인 채택을 해준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특별한 상황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가면서 결론을 내렸을 경우 신뢰를 받을 수 있냐 이런 고민을 하는 단계에 접어든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 측에서는 어제 한덕수 총리는 국정 2인자이고 누구보다 계엄 선포 배경을 잘 알고 있는 핵심 증인이라고 했거든요. 결국 나중에 선고가 나온 뒤에 국정 2인자도 안 부르고 선고를 했다거나 충분한 심리 없이 서둘렀다는 비판 여지를 줄이자는 의견이 재판관들 사이에서 오간 걸로 보입니다. 실제 한덕수 총리가 국무회의 의결에 관해서 중요한 증언을 할 수도 있는데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점도 반영된 걸로 전해집니다. 자, 대통령 측 입장에서는 요구했던 한 총리를 증인으로 받아줬는데 또 마냥 반가워하지 않고 있다는 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요청한 대로 됐지만요. 날짜가 문제라는 겁니다. 헌재가 추가로 변론 일정을 잡은 오는 20일은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첫 기일인데다 구속 취소 신문까지 하기로 한 날입니다.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방어권 보장해달라고 여권에서도 강하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러면 헌재에서는 대통령 측 요구를 다 받아준 거예요? 헌재는 한덕수 총리 증인 채택 그리고 홍장원 전 차장 재소환, 추가 변론기일 지정 이런 요청을 모두 받아줬죠. 하지만 딱 하나, 부정선거 검증 요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헌재 내부에선 부정선거 의혹까지 심판정에서 또 들어야 하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는데요. 그런데 오늘 현직 검사가 부정선거 의혹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라며 비판글을 올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홍장원 전 차장은 사실 한번 나왔었잖아요. 근데 왜 또 부르는 겁니까? 어제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 증인신문을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텐데요. 홍 전 차장의 진술과 상반되는 증언들이 나왔거든요. 이거 알아보기 어려울 만한 것 같아서 제가 보좌관을 불러서 야, 이거 좀 정서해봐라. 그렇게 만들어진 메모입니다. 다시 한번 써서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보좌관은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기억을 더듬어서 그 메모를 하나 더 썼다고 합니다. 증언 하나하나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 발언 신빙성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헌재도 그냥 무시하고 변론을 종결하기에는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홍 전 차장 직접 통화해 보니까요. 안 나갈 이유 없다라면서 출석 의지를 드러내더라고요. 사실 예정된 건 이제 어제 변론 기일이 어제가 마무리되나 하는 해석도 있었는데 추가 기일이 2번이나 잡혔어요. 더 잡힌 거예요? 그럼 선고 기일도 좀 미뤄지는 겁니까? 만약 재판부가요, 이 지정한 10차 변론 기일에 탄핵 심판 마무리를 한다고 하면요. 과거 사례를 고려했을 때 2주 안에는 최후 변론 기일이 잡힐 테고요. 선고 기일은 3월 중순에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는 기자 김지윤 기자였습니다.